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추정할 때 인간, 특히 해부학적으로 현대인은 최근에 놀랍도록 진화했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1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빠르게 이동하여 아시아의 다른 인류종인 호모 에렉투스, 유럽과 중동의 네안데르탈인과 합류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약 2만 4천 년 전에는 사회적으로 더 정교해진 호모 사피엔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약 6천 년 전에는 중동에 정착했고 점점 더 복잡한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최초의 도시와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먼 조상. 현대 인류의 진화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증거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우위는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19세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의 아버지인 찰스 다윈은 열대 아프리카를 인류의 요람으로 지목했습니다. 선구적인 고생물학자 루이스와 메리 리키는 1950년대에 탄자니아 동부에 위치한 올두바이 협곡에서 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은 최소 450만 년 전에 진화했습니다. 다양한 화석 발견은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초기 호미닌의 놀랍도록 다양한 다양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초기 조상. 가장 초기에 알려진 인류의 조상 중 하나는 약 4,500만 년 전 에티오피아 아파르에서 번성했던 아르디피테쿠스 아나멘시스라는 작은 숲에 살았던 영장류입니다. 아르디피테쿠스는 100만 년 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매우 다양한 호미닌인 오스트랄로피테킨의 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1974년 당시 고고학자들이 루시라는 별명을 붙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긴 다리를 가진 호미닌은 나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잘 보존된 일부 발자국을 통해 이족 보행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시는 우리와 나무에 살던 조상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다음 세대.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전역, 특히 더 넓은 초원에서 번성했습니다. 이 초기 인류는 완전한 이족 보행자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와 같은 종은 민첩하고 발이 빨랐으며 포식자가 죽인 고기를 먹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들의 뇌 크기도 이전 인류보다 컸습니다. 최초의 인류. 현생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 동부에서 약 20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서쪽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케냐 투르카나 호수 기슭에 있는 쿠비포라의 마른 하천 바닥에서 1.800만 년 전에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곳에서 잠시 멈춰서 영양을 도살한 초기 인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인류. 탄자니아 올두바이 협곡의 고대 호수 바닥에서 최초의 도구 제작자와 그 후손에 대한 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약 180만 년 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호수 옆에 캠프 유적으로 보이는 돌 도구와 부러진 동물 뼈를 남겼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사자나 다른 위험한 동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무에서 잠을 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식자가 풍부한 이 환경에서 인간은 사냥꾼이자 사냥감이었습니다. 올두바이 캠프의 증거에 따르면 호모 하빌리스는 포식자가 죽인 동물 사체의 일부를 분해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최초의 진정한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두뇌가 크고 이마가 후퇴했으며 눈썹 윤기가 두드러진 호모 에르가스터는 현대인과 비슷한 강한 팔다리를 가졌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약 1.8만 년 전 포유류와 그 포식자들의 일반적인 이동처럼 열대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간 최초의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숙련된 사냥꾼이자 뛰어난 기회주의자였으며 다양한 환경을 재빨리 이용했고 이는 인류종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초기 인류는 곧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정착하여
1.7만 년 전에는 조지아의 드마니시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80만 년 전에는 서유럽에서 잘 정착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따뜻한 환경으로 인해 40만 년 전에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북유럽으로 이주했을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 쇳넨과 영국 남부의 박스그로브에서 작은 무리의 초기 인류가 나무창을 사용하여 야생마와 큰 사냥감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쇳넨에서 발견된 주목할 만한 유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목재 도구 중 가장 오래 보존된 것입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소규모의 이동식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각 그룹은 1년 중 다른 시기에 사냥과 먹이를 구하기 위해 같은 장소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소통과 추론 능력은 제한적이었고 이는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이 극도로 추운 환경에 정착하거나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가는 초기 인류 50만 년까지 초기 인류는 다양한 열대 및 온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중국까지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베이징 근처의 저우쿠덴 동굴에서 진화한 호모 에렉투스의 수많은 조각이 밝혀졌습니다.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빙하기의 기후 변화 동안 추운 지역에서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인구 수준은 매우 낮았고 초기 인류의 생존은 때때로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 20만 년 전 호모 네안데르탈인은 유럽과 유라시아에서 진화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전 세대보다 두뇌가 크고 머리가 더 둥글었습니다. 체형도 인간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었지만 추론 능력과 언어 능력은 호모 사피엔스만큼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무와 돌로 만든 창으로 들소 같은 동물을 사냥하는데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동굴, 바위 쉼터, 개방된 캠프에 거주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야만적인 환경에서 힘든 삶을 살았으며 아마도 30년 또는 40년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현대인의 모습? 호모 사피엔스의 기원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전학자들은 DNA 증거를 통해 현생 인류가 약 18만 년 전 열대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초기의 완전한 현대 인류 화석은 에티오피아의 휴에르토에서 발견되었으며 약 16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10만 년 전 사하라 사막을 건너 서남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류가 초기 조상들과 차별화되는 능력을 언제 개발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초의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유럽에 정착한 4만 5천 년 전에는 완전히 발달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말과 언어는 인류 역사에서 도구 제작보다 더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단순한 신호와 웅얼거림을 점점 더 정교한 의사소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고학과 인체 해부학 연구는 이러한 중요한 특성이 언제 진화했는지 알려줍니다. 언어가 언제,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초기 인류 역사 연구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입니다. 명료한 언어는 협동 행동과 인간, 생활의 풍요로움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에 인류 진화의 중요한 문턱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만으로는 언어가 언제 처음 발달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초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약간 더 인간과 비슷한 전두엽을 가졌습니다. 다른 단서는 후두의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른 포유류와 달리 호모 사피엔스의 후두는 낮은 위치에 있어 다양한 발성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약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후두가 낮은 최초의 인류였으며 스페인 아타푸에르카에서 발견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약 40만 년 전에 혀의 뿌리, 후두와 인두 사이에 있는 작은 유자형 뼈인 설골이 발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두개골의 기저부가 진화하여 물리적으로 완전히 명료한 언어가 발달한 것은 약 30만 년 전의 일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논쟁 네안데르탈인은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며 상당한 지적 추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케바라 동굴에서 약 6만 년 전의 설골이 발견되면서 네안데르탈인의 언어 능력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케바라 설골은 현대인의 설골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부 인류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완전히 명료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후두의 높은 위치로 인해 네안데르탈인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대 유아의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의 고급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위대한 도약. 인간의 언어는 아마도 약 25만 년 전부터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정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진화했을 것입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능력도 커졌습니다. 현대 인류가 오늘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종류의 언어를 개발하게 된 것은 약 4만 년 전, 즉 대도약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문화 폭발. 언어의 발달은 초기 인류의 인지적 사고의 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 지능, 보다 정교한 사회와 함께 제공되는 도덕적 규범과 같은 자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교한 언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오늘날과 같은 의식적인 사고와 능력을 언제 획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4만 년 전 열대 지방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 예술을 창조하려면 추리력과 미리 계획하고 무형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아공의 블롬보스 동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장식 유물 중 일부는 약 7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매우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서유럽의 크로마뇽인의 동굴 예술, 보석, 조각으로 대표되는 후기 빙하기에는 인간의 모든 예술적 기술이 발휘되었습니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거대한 황소와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의 다색 들소는 복잡한 종교적 신념과 영적 세계와의 관계를 가진 인간 사회를 반영합니다. 이 그림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들에게는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말과 노래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모든 인류 사회에서 예술은 우리의 신념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